안녕하세요. 시스템 동력학 2장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서 1장에서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시스템이 바로 동적 시스템입니다. 이 동적 시스템을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 가장 단순하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수학적인 모델링이라고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모델링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를 에 따라서 그런 어떤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시스템 동력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라플라스 변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은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1에서 지우개를 지우고요. 자, 이렇게 화살표죠. 자, 라플라스 변환은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에서 미분 방정식을 배웠을 겁니다. 공업수학 1에서 바로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고 아마 공업수학 1에서는 이 미분 방정식을 기교적인 풀이로 이용해서 기저, 즉 베이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문제를 아마 풀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도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근데 기교적인 방법이 아니고 수학적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수학적으로 보면은 바로 상미분 방정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런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한 형태를 이제 곱셈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방법을 바로 라플라스 변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어떤 문제,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이라든지 어떤 자연계가 있으면요. 그래서 그 자연계가 공학 문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여기서 뉴턴의 제2법칙, 혹은 연력학 법칙, 혹은 키르요프 법칙.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법칙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학 어떤 문제를 만들어주고 이 공학 문제가 바로 모델링 된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적인 어떤 모델링을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 이 문제를 풀 때 아마 공업수학 1에서는 오른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교적인 풀입니다. 그래서 t에 대한 시간 영역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기저를 아마 배우셨을 건데 그 기저에 대한 어떤 풀이 방법이 바로 시간 영역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에 대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엄밀해를 계산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요게 공업수학 원인 방법인데 요 방법은 이제 라플라스 변환 방법은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공학적인 어떤 모델링이 된 어떤 그런 모델링 된 부분을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은 이렇게 시간 영역으로 바로 풀어주는 게 아니고 S라는 가상의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S라는 영역으로 계산을 해줘서 라플라스 역변화를 해주고 엄미래를 계산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산량이 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복잡한 어떤 수학 그런 미분 방정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좀 풀어주는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은 공업수학 1에 있는 풀이는 미분 방정식을 직접적으로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플라스 변화는 이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바꿔줘서 이 S라는 어떤 함수를 다시 또 역변환을 시켜서 다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바꿔서 엄미래를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함수, S에 대한 함수. 그래서 공학적 문제를 라플라스 변환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t라는 함수, 시간에 대한 함수를 뭘로 바꿔주냐면은 s에 대한 함수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 s에 대한 함수를 해서 대수방정식의 문제를 풀어주고 이 s라는 함수를 역변환해줌으로써 다시 시간의 함수로 환원을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라플라스 정의가 뭐냐? 라플라스 변환이 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런 겁니다. 자, 정의는 함수 ft, 이 시간에 대한 함수인 거죠. 시간에 대한 함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시간은 항상 음수가 없습니다. 0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거라고 하면 마이너스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거를 생략을 하고 우리가 앞에 있는 것만 신경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 이상일 때 우리가 정의가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신호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은 라지 fs.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한 영역은 소문자로 항상 써줄 거고요. s라는 이 변환된 어떤 함수 영역, s 영역은 무조건 대문자를 써줄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라지 fs라고 하겠습니다. 자, 라지 fs는 자,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이탈릭체로 L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탈릭체 요 기호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 이탈릭체 라플라스 변환, 이 라플라스 변환을 FT를 라플라스 변환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 뜻은 무슨 뜻인 거냐면은 자, FT를 라플라스 변환한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인테그랄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의 ft dt로 계산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인풋은 ft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웃풋은 뭐예요? 라지 fs가 되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라플라스의 정의는 뭐냐면은 ft의 함수를 라지 fs로 바꿔주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렇게 변환해주면 이득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손으로 쉽게 풀 수 있게 대수 방정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요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해 줄 거고요. 자, 여기서 S라고 하는 것은 라플라스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물리적인 의미는 나중에 진동에서 나중에 다룰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먼저 앞서서 말씀드리면은 라플라스 요 변수는 주파수와 관계에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라플라스 변수는 복소수예요. 계산을 해주면요. 그래서 이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수부랑 허수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부는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을 하고요. 자, 허수부는 자, 우리가 흔히들 i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 동력학에서는 j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i도 많이 쓰고 j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허수, 이 허수 i가 j랑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j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루트 마이너스 i. 그래서 시그마 플러스 j에 요거를 뭐라고 있냐면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오메가. 그래서 이 오메가를 우리가 허수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S평면이라는 거를 그려줄 건데, 이 S평면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 복소평면이라고 다른 말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복소평면이라는 것은 X축 방향으로는 시그마, Y축 방향으로는 J 오메가를 나타내 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복소평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X축은 실수부, Y축을 허수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S 자체가 복소수기 때문에 이 크기랑 각도가 항상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크기라고 하는 거는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 형태를 시그마를 뉴트를 씌워주는 거고요. 자, 각도는 자 앵글 S라고 해서 자 역 탄젠트를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크 탄젠트 혹은 역 탄젠트라고 하죠. 그래서 아크 탄젠트의 시그마분의 오메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도 존재를 하겠죠. 복소수기 때문에. 자,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허수부가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값.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켤레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S 바라고 쓰기도 하고 S 스타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냥 S는 시그마의 플러스 J 오메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켤레 관계다, 켤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수부만 부호가 다른 관계를 우리가 켤레다 라고 하고, 그 해당되는 거를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인 의미는 이렇게 이제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라플라스 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예제 1번. 자, 이 시그마 t가 0보다 클 때, 자, ft는 1이다 라고 하자 라고 하면은 이걸 라플라스 변화내라 혹은 라지 fs를 구해봐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자 라지 fs는 이걸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의 ft라고 하는 거는 자 인테그랄의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s의 이스퍼넨셜 마이너스 st의 ft dt, 요게 정의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ft를 dt로 해주면은 이 전체에 있는 결과값은 시간에 대한 함수가 사라지는 거죠. 시간에 대한 정보가. 그래서 남아있는 이 s라는 함수만 남아있기 때문에 변환이 우리가 시간으로 입력을 해주고, 아웃풋은 우리가 s만 남기 때문에 아웃풋은 s에 대한 함수로 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ft를 1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을 대입해주면은 자 라지 fs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st의 1의 dt다 라고 했을 때 계산해주면 자 s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ft의 이스포넨셜 at다 라고 했었을 때 라지 fs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것도 정의에 의해서 1 대신에 ft 대신에 이스포넨셜 at를 넣어주고, 이 값을 뭐예요? 적분해주면은 s-a분의 1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라플라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하지만 라플라스를 공식은 사실 저렇게 정의를 일일이 하는 거는 굉장히 번거로우면서도 귀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라플라스는 보통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ft가 1일 때는 아까 구했던 것처럼 s분의 1이고요. 자, ft가 t면은 1 오브 s 스퀘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의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2 팩토리얼 오브 s의 파워 오브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련의 규칙이 존재를 합니다. t의 n승은 자 n 팩토리얼 오브 s의 파워 오브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유도했던 것도 이스퍼넨셜의 at라고 하는 것은 s-a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코사인과 사인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분자의 s, 사인은 분자의 s, 그리고 전부 다 s 스퀘어 플러스 오메가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하이퍼블릭 사인이랑 하이퍼블릭 코사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사인은 s, 사인은 a. 자, 분모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잘 다루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이스포넨셜 AT가 있으면은 S 대신에 S-A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암기를 하면 잘 외워지지는 않을 텐데, 숙달을 하시면은 암기가 쉬워질 겁니다. 자, 라플라스라고 하는 것은 선형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선형성은 1장에서도 배웠었죠. 그래서 보가 두 개가 있었을 때 F1, F2가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존재를 할 때 터짐량이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터짐량을 델타 토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랑 같냐면은 F1에서의 처짐량 플러스 F2에서의 처짐량이랑 같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값은 결국에는 토탈된 값과 같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선형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성질도 선형성입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자체를 우리가 함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알파의 ft 플러스 베타의 gt다 라고 했었을 때 알파의 ft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 플러스 베타의 gt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 그래서 알파라 베타는 여기서 상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알파의 fs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베타의 자 대문자로 써서 gs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g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해라. 그래서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 사인은 다음과 같이 밑에 있는 것처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제 2번에서 배웠을 때 이스포넨셜 AT 같은 경우에는 S-A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는 A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S 플러스 A분의 1 그래서 아까 예제 문제 두 개를 2번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 값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하이퍼블릭 코사인과 하이퍼블릭 사인을 뭐 해줘요?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시켜주면은 자, 라플라스의 코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 AT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2분의 1인 거잖아요. 저 여기서. 그래서 2분의 1의 이스포넨셜 AT 플러스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자, 요렇게 두 개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하이퍼블릭 사인도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해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라플라스를 다 대입해서 집어넣으면은 결과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라플라스는 도함수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ft가 아니고 f의 프라임 t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를 좀 많이 쓸 텐데, 자, f 프라임을 라플라스 변환하는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은 s의 라지 fs 마이너스 스몰 f의 제로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증명하는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아무리 증명을 해서 증명을 외워도 의미가 별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외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봤자 저희는 공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떤 수학을 또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있는 걸 갖다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의 라지 FS는 마이너스
스몰 f의 제로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 미분된 거는 s 스퀘어의 fs고, 자, 역으로 마이너스 sf 그리고 마이너스 f 프라임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n개에 대한 도함수는 또 일련의 규칙이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를 한번 보면은, 자,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 코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를 변환해 봐라. 요런 게 존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려면은, 먼저 공식을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플라스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자, 라지 코사인이 아니고, 자, 라플라스의 사인 오메가 t가 있었을 때 이 정의에 의하면은, 자, ft 대신에 코사인 오메가 t를 넣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부분적분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u라고 하는 거. 그래서, u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이스포넨셜 st 아니면은 v 프라임 자체를 반대로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은, 자, u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인 오메가 t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v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st. 자, 요걸 이용해서 푸시면은 아마 값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사인 오메가 t를 구하면은 이 미분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을 그냥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는 어떻게 보면은 미분 관계에 의해서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한 것에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양쪽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자, 라플라스의 코사인 at 라고 하는 것은, 자, 오타네요. 오메가 t. 그리고 오메가 1분의 라플라스의 사인 오메가의 프라임. 요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오메가 분의 1이고, 자, 라플라스의 미분교에 의해서 이 공식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를 구하는 게, 자, 위에 요 ft에다가 뭘 대입해 주냐면은 s 스퀘어 플러스 오메가 스퀘어 분의 오메가 이렇게 더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 f0는 사인 오메가 0이니까 0일 테고요. 그래서 요 값이 나오고 값을 대입해 줘서 계산해 주면은 손쉽게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플라스의 적분도 공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는 인테그랄의 0에서부터 t까지 f의 타우의 d타우. 그래서 타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기는 한데, 시간을 적분했었을 때 다시 또 시간을 살려주기 위해서 t에 이제 시간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적분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라플라스로 변환해주면은, 라플라스 변환으로 하면은 s분의 라지 fs다. 그래서 규칙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정적분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은 그 부정적분에 대한 어떤 텀이 또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예제 5번을 한번 구해보시면은, 자, t를 라플라스 변환해라.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라플라스 t라고 하는 것은, 자, t는 어떤 걸 적분해 주는 거냐면 1을 적분해 주는 값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인테그랄의 0에서부터 t의 d타우가 되는데, 자, 이 안에 있는 게 ft가 결국에는 1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라지 fs가 되겠죠. 그리고 s를 나눠주니까, 자, s분의 1이고 라지 fs다. 자, 1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자, s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외우시거나 아니면 앞에 예제 1번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걸 연산해주면은 1 over s 스퀘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또 성질이 라플라스 성질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제1 이동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1 이동정리가 뭐냐면은 자, 라플라스의 ft가 존재를 할 때 자, 요거는 우리가 라지 fs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 ft 앞에다가 이스퍼넨셜 at를 곱해주면은 결과적으로 ft가 뭘로 바뀌냐면은 f의 s-a로 바뀐다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 이스퍼넨셜 at가 붙어 있는 걸 라플라스 변환해주면은 s가 -a, 그러니까 a만큼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제1 이동 정리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 예제 6번을 보면은 자, 코사인 오메가 t 앞에 이스포넨셜 at, 코사인도 이스포넨셜 at, 사인도 이스포넨셜 at가 붙어 있을 때, 자,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자,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t나 사인 오메가, 반대로 자꾸 얘기하네요. 자, 사인 오메가 t나 코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이스포넨셜 at가 붙어 있는 거는 s 대신에 마이너스 a, s 대신에 s-a를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제1 이동 정리를 쓰면 라플라스 변화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라플라스의 함수를 역변환하여라. 그래서 다음에 함수를 역변환하는 거. 그래서 역변환을 하는 거는 암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암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는데 이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모에 있는 형태는 자, 어떻게 해주냐면은 분모에 있는 거를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s 스퀘어 플러스 2s가 완전 제곱꼴로 되려면은 플러스 1만 존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런 형태를 1만 떼어주고 나머지는 400이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는 완전 제곱에 의해서 s 플러스 1의 전체 스퀘어 이렇게 될 거고, 자, 예쁘게도 400이라고 하는 것은 20에다가 스퀘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분자에 있는 s는 s 플러스 1로 해주고 반대로 뭐예요? 마이너스 1로 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완전 제곱꼴로 s 플러스 1로 이렇게 맞춰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은 3에 s 플러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은 요거랑 더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40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s 플러스 1을 남겨주고 3, 그 다음에 s 플러스 1의 전체 스퀘어에 20의 스퀘어니까 자, 20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20만 남겨주고 마이너스 7을 앞으로 뽑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역으로 환산해주면 자, s가 위에 들어가 있는 건 코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건 오메가죠. 오메가는 20 t 이렇게 되겠고, 자, 1은 뭐예요? 마이너스 a가 1이기 때문에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역변환을 해주면 3의 라플라스의 이스포넨셜 at의 코사인 20t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것도 다음과 같이 함수를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라플라스를 역변환을 해주면은 라플라스를 어떻게 해줘요? 소거를 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선형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단위 계단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계단 함수라고 하는 거는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면은 1,
0보다 작으면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 있는 u 이제 단위 계단 함수는 이제 약자로 이제 유닛 스텝 펑션이기 때문에 약자인 유닛 u를 이제 써주고요. 그 다음에 t-a 이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큰 거. t-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결국에는 요 값이 되겠죠. 결국에는 t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꼴이 되겠죠. 혹은 t-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t가 a보다 작을 때. 그래서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면 1,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으면 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그래프로 그리면은 자 u의 t-a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요 함수로 그리면은 a 이상부터는 무조건 1, 나머지는 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라플라스로 한번 변환해 보면은 자, 라플라스의 u의 t-a다 라고 하는데 자, 라플라스 정의에 의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안에 있는 값. 자, ft 대신에 u의 t-a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t로 바꿔주면은 인테그랄에 a에서부터 무한대 플러스 자, 안에 있는 걸 생략을 할게요. 인테그랄에 0에서부터 a 이렇게 되는데 자, u의 t-a가 a에서부터 무한대는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exponential s의 dt가 되는데 0에서부터 a까지는 값이 0이기 때문에 0의 dt 결국엔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자, a분의 무한대가 되겠고 exponential st dt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변환해주면은 s분의 exponential a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위 계단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환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자, 라플라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2의 t-a 가 존재를 하는데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형태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근데 자, 1이라고 하는 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s분의 1을 일단 한번 무식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원래 있는 값이 뭐였어요? s분의 exponential as라고 그랬죠. 그래서 exponential as다. 자, 그럼 결국에는 1에다가 단위 계단 함수를 곱해주면은 단위 계단 함수를 곱해주면은 요게 생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제2 이동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2 이동정리는 어떤 함수에 u에 t-a가 붙어 있으면은 요 앞에 exponential as가 붙어 있는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물론 ft가 그냥 ft가 아니고 f의 t-a여야 됩니다. 그래서 맞춰줄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1 이동정리랑 좀 약간 차이가 있으면 제1 이동정리는 t에서 exponential at가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ft가 있었을 때, 자, 요거를 그냥 플러스라고 할게요. 요 플러스가 있으면은 f의 s-a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두 개가 좀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런데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는 확실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동정리, 하나는 요거는 제1 이동정리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예제 8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수행하여라.
그래서 ft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함수가 존재를 할 때 0에서부터 1까지는 t값, 1에서부터 1 이상일 때는 우리가 사인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자, 요거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단위 계단 함수로 표현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적인 것들은요. 그래서 ft라고 하는 것은 자, 요령이 있는데 자, t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1까지잖아요. 그러면은 라플라스 계단 함수를 이용해서 쓰면은 u의 t-0 마이너스 u의 t-1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러면은 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t가 0 이하일 때는 둘 다 0이기 때문에 0이고요. t가 0에서부터 1일 때는 앞에 있는 값은 1, 뒤에 있는 값은 0이기 때문에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이상일 때는 둘 다 1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이 좀 있고요. t가 1 이상일 때는 앞에 있는 텀은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것만 남는 거죠. u의 t-1mm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쪼개서 한 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쓰면은 자,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가 아니고 우리가 전개를 시켜주면은 자, ut와 전개와 그 다음에 u의 t-1을 나눠가지고 전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제2 이동 정리는 어떻게 됐냐면은 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자, 라플라스라고 하는 것은 자, f의 t-a가 되고 u의 t-a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exponential as의 fs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 값을 맞춰줘야 됩니다. t-a로. 자, 그러면은 t-1이기 때문에 함수값을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는 값으로 따지면은 요게 t-t의 u의 t-1인데 이 t가 그냥 써지면 안 되기 때문에 t의 -1로 맞춰주고 그거를 다시 빼줘야 되기 때문에 -u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사인의 2의 2분의 파이 t가 존재를 하는데 이걸 삼각함수 형 성질에 의해서 사인의 2분의 파이 t는 코사인의 2분의 파이의 t-1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용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사인 파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파이가 2분의 파이만큼 앞서 나간 것과 값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성질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앞으로 계산해 주면은 삼각함수를 역변환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t의 역변환은 s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t-1이라고 하는 것은 s제곱분의 1이죠. 그냥 t였었을 때이지만 그래서 a 대신에 1을 넣어야 되니까 exponential -s. 그래서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런 값, 요런 거는 요런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변환해주면은 요런 값을 갖게 되겠죠. 자, 다음은 최종값 정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에 있는 값 ft, 그러니까 신호의 가장 끝값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보기 위한 건데 그 값을 우리가 최종값이라고 하고 그 최종값을 좀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최종값 정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라플라스 변환과 최종값의 정리는 좀 재밌는 관계가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존재하냐면은 자, sfs 어떤 그 신호가 있는데 그걸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s가 곱해져 있는 요 함수값이 복소평면의 오른쪽 평면에 정의가 될 때 그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t, 이 최종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 fv라고 합니다. 이거를 finite value니까. 자, 최종값은 어떤 성질이냐면은 s를 0으로 보낸 sfs의 값과 같다. 그래서 요걸 최종값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함수가 오른쪽에 다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파란색의 정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오른쪽 평면에 정의가 돼야 된다. 정의를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면은 자 S의 FS가 왼쪽에서 정의가 안 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의가 안 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분모의 극점. 자 극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점이 왼쪽 평면에 다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다 정의가 되려면은 왼쪽에 정의되지 않는 것들을 다 몰아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값 정리를 위에서는 복소 평면이 오른쪽 평면에 정의될 때로 계산을 하는데 사실상 수학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SFS에 우리가 극점을 잡고요. 그 극점을 다 왼쪽의 평면에 존재하면은 최종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SFS가 S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극점은 뭐냐면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 값은 마이너스 1밖에 없죠. 자, 마이너스 1을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 그려지죠. 왼쪽에서. 그러니까 극점이 좌변상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건 최종값이 있어요. 파이니트 밸류가 오케이 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자, SFS라고 했었을 때 다시 극점을 확인해 보면은 자, 이게 0이 되는 지점. 요게 0이 되는 지점이죠. 그렇죠? 자, 극점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j,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j. 그래서 우리가 좌변으로 그려주면은 자, 요쪽에 존재를 하겠죠. 요게 다 전부 다 좌변에 존재를 하잖아요. 왜냐면은 요게 이제 실수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수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시그마 값이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다 좌변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이니트 밸류가 존재한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성질인 겁니다. 자, 성립되지 않는 예는 있어요. 성립되지 않는 예. 자, 성립되지 않는 얘기는 뭐예요? 극점이 우변상에 존재하면 되는 거죠. 오른쪽 평면에. 그래서 극점을 확인해 봤을 때 마이너스 1과 2가 있다. 자, 2는 오른쪽 평면에 있죠. 왜냐하면 2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점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자, 2에서 정의가 안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최종값 정리가 성립이 안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최종값의 물리적인 성질은 이래요.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t라고 하는 것은 최종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값에 도달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정상상태 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파이니트 밸류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파이니트 밸류라고 하는 것은 정상상태 값입니다. SSV랑 똑같은 말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시스템은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래서 스테이블하다 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최종값이 딱 존재를 하는 게 바로 스테이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시스템이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불안한 겁니다. 자, FT는 가면 갈수록 뭐 어때요? 발산을 하죠. 그래서 요런 거는 정상상태 값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한 시스템이다, 언스테이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진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진동하는 경우는 전상상태 값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자, 존재하지는 않는데
부분적으로 안정적이다. 왜냐면 발산은 안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안정적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최종값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너리 스테이블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로 따지면 요게 시그마가 0보다 작은 형태인 거고요. 요거는 시그마가 큰 거, 실수보가 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시그마가 0인 거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요 시그마만 우리가 따져서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극점에 있는 폴값을 다 따져줘야 됩니다. 자, 다음 함수의 정상상태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정상상태 값을 구하려면 먼저 해야 될 거. 그래서 앞에 배웠었던 대로 우리가 최종값 정리를 먼저 성립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최종값 정리가 성립이 안 되면은 이거는 정상상태 값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폴을 먼저 확인해줘라. 가장 1순위입니다. 이 시스템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폴을 확인을 하려면은 자, SFS로 확인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FS를 확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안 되고요. SFS를 확인해줘야 돼요. 자, SFS를 해보니까 분모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2. 그래서 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딱 봐도 왼쪽 평면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폴이 좌변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값 정리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최종값 정리는 뭐냐면은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t라고 하는 것은 최종값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fs. 그래서 0을 다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3으로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의심스러우면은 이걸 어떻게 해줘요? 이걸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역변환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ft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를 극한을 취해주면 역시 0이고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다 0이죠. 그래서 2분의 3으로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자, 예제 10번은 교묘하게 값이 다릅니다. 자, 아까는 S 플러스 2였는데 지금은 S 마이너스 2예요. 자,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상태값 있는지 최종값 정립. 자, 파이니트 밸류 시오리엄을 우리가 적용 한번 해보면은 자, SFS로 다시 했을 때 우리가 폴 S 플러스 1, S 마이너스 2 였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랬을 때 우리가 2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평면에 존재를 한다. 그쵸? 그래서 폴이 전부 다 좌변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값 정리가 불가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최종값이 없는지 확인하려면 다시 또 이걸 라플라스 변환 해보면 됩니다. 자, 라플라스 역변환을 한번 해보면은 자, 직접 한번 해보시면 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거를 t를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했었을 때 자, 요거는 0이겠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익스포넨셜 et니까 이거의 무한대 값이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정상상태 값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값 정리로 먼저 간단하게 먼저 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일일이 역변환해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리미트를 취해줘서 확인하는 게 그게 어렵기 때문에 먼저 최종값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함수의 정상상태 값을 구해봐라. 자, fs는 딱 요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건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쵸? 뭐예요? 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환인 거죠. 자, 그래도 우리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자, 폴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폴 SFS. 자, S 오메가 S 스퀘어 플러스 오메가 스퀘어. 자, 분모가 0인 게 뭐예요? 마이너스 J 오메가. 그래서 모두 허수축에 있으니까 좌변상에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최종값 성리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자, 실제로 ft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사인으로 되어 있는데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최종값 정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상이 확실하게 반드시 존재를 해야지 우리가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역변화를 계산을 하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로 부분분수입니다. 부분분수 방법.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역변화를 그냥 단순화하면은 외워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분모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는 우리가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자, 부분분수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요런 경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라지 fs가 s의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3다. 라고 하는 거는, 자, 부분분수가 한 개, 두 개, 세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s 플러스 1에 a2 플러스 s 플러스 2에 a3다. 그래서, 뭐를 계산해 주냐면은, a1, a2, a3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계산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양변에, 자, A1을 먼저 계산하려면은, 그 분모를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S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S가 지워지고, S다. 그리고 양변에 뭐 해줘요? S를 0으로 보내버리면, 요게 다 지워지겠죠. 그쵸? 자, 그래서 남는 거는 A1밖에 남는 게 없는 거고, A1은 뭐예요? 결국에는 F의 S의 FS가 S가 0일 때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S가 0일 때 집어넣어 주는 거는 요 값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요 값에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주냐면은 FS에 S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은 S 플러스 1에 A1 S 플러스 A2 플러스 S2분의 S 플러스 1에 A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S가 마이너스 1일 때 하면은 요거 다 날라가겠죠. 그렇죠? S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분자가 0이니까 당연히 0이죠. 그래서 남는 거는 S2만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써줘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A3도 구하면은 개수를 다 구할 수가 있죠. 그럼 개수를 다 대입해줘서 이렇게 분해를 해줄 수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화는 우리가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분분수 방법입니다. 자, 요렇게 실중근이 있을 때도 존재를 합니다. 실중근. 자, 실중근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S 플러스 1의 전체 스퀘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떤 항이사냐면은, S 플러스 1 항이사이고요. S 플러스 1의 S2. 요게 이렇게 삽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S 플러스 1의 제곱에 A1S 플러스 A2. 요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요거를 어떤 분해를 해주고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거의 유사하죠. 그쵸? 이거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그쵸? 그래서 요거를 S 플러스 1분의 A1 요렇게 놔주고요. S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A2 요렇게 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분분수의 방법에 의해서 S 플러스 2를 뭐 해줘요? 일단은 A2 구하는 게 더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S 플러스 2의 전체 스퀘어를 양변에 곱해주면은 A2만 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로 계산해주면은 값이 1이 나올 거고요. 자, A1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S 플러스 1을 다 곱해줘요. 그렇죠? 곱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S 플러스 1의 제곱에 F
f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 플러스 1에 a1 플러스 a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그대로 이용하는 게 a2로 구하는 거고요. 자, a1은 어떻게 구해주냐면은, 죄송하네요. 여기 써져 있네요. 자, 이걸 미분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자, 그럼 양변에 미분을 해주면은 2에 s 플러스 1의 fs는 s 플러스 1의 제곱의 f 프라임 s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요게 죄송합니다.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좀 복잡해지고요.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d에 ds 양변으로 미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미분 실행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기호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미분하면 0이고요. 요거는 미분해서 살아서 a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fs는 우리가 아는 값입니다. 그렇죠? s 플러스 2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소거가 되고 나서 결정해주면은 1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a1, a2를 구해서 우리가 리미트를 치워주면은 값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복소근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 1과 2의 방법으로 써도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소근도 뭐 물론 이제 s 플러스에 플러스 2s 플러스 2를 분해를 복소근으로 해주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은 그냥 원초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s분의 a1 플러스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분의 a2s 플러스 a3 해서 값을 계산해 주면은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 라플라스 배우는 이유는 바로 다음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면은 요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들을 사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라플라스로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공업수학 1에서 배우는 방법은 기저 두 개를 이용해서 초기값을 대입하고 문제를 풀었었죠. 자, 근데 이거를 전체를 라플라스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의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다가 공식을 쓸게요. 라플라스의 xt는 라지 xs가 되죠. 자,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은 s 라지 ss의 마이너스 a0가 되겠죠. 자, 두 번 미분한 값은 s 스퀘어의 라지 xs의 마이너스 s의 x0고 마이너스 x 프라임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플라스를 전체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냥 s 프라임 말고 요거는 3 곱해줘야 되고요. 요거는 2를 곱해줘서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뭐냐면은 라지 s 스퀘어 더블이고요. 그 다음 요 값이 뭐냐면은 라플라스 a1 프라임.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라플라스 at x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퍼네이션 마이너스 t는 s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쭉 해주시면은 우리가 x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ft가 sin 오메가 t의 플러스 파이일 때, 자, fs는 무엇냐? 자, 요걸 라플라스 변화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삼각함수 덧셈 공식에 의해서 덧셈 공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자, 요거 변환시키고 요거 변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거 변환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통분해 버리면은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의 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를 한번 변환해 봐라.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은, 자, ft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a까지 a제곱분의 1이고, 자, at부터 2a까지는 a제곱 마이너스 분의 1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 줄로 쓰면은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하여라. 자, 이거는 부분분수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부분분수 방법을 이용해서 A1, A2, A3를 구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원시적으로 통분을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자, A1만큼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뭐 해주면 돼요? S의 FS에다가 리미트 S가 0일 때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게 A1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먼저 A1을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통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을 계산하고 나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운동방정식도 한번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3x 프라임 플러스 6x를 그냥 라플라스 변환으로 쭉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요 x 초기 값들을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x0와 x0는 날라가고요. x 프라임은 요거 대신에 3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들을 계산을 잘 해 주었을 때 남는 값은 6이 남을 거고요. 3이 남을 것 같은데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때, 자, 이건 3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3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은, 루트 15분의 1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3이니까 6이 빠지겠죠. 그래서 개수를 뽑아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를 완전 제곱꼴로 분모를 계산을 해주고, 루트는 넣어주고 나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15분의 6을 우리가 앞으로 뺏어서 계산해주면은, 우리가 요게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오메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를 만들어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메가는 사인의 오메가 t가 되는 거고요. 자, 요게 바로 a가 되겠죠. 그렇죠? 요게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식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6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짧으려면 짧지만은, 자, 이걸로 우리가 2장을 다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3장을 또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